모든 생명의 근원 대자연. 그 속에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워내는 신비한 힘이 있다. 사나운 비바람에 맞서 온몸으로 새끼를 지켜내는 어미새의 권위. 자식을 야생의 사냥꾼으로 키워내기 위한 어미 여우의 특별한 양육 방식. 그리고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죽어서도 자신의 몸을 바치는 망상어 어미의 숭고한 희생. 대자연을 순환시키는 위대한 힘. 그것은 바로 어머니, 모정이다. 초여름,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난 여름 철새들이 새끼를 키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다. 울창한 참나무 가지 위 붉은 배 새매가 둥지를 틀었다. 숲속의 맹주라 불리는 붉은 배 새매. 지극정성으로 알을 돌본다.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이다. 산란을 마친 붉은 배 새매는 19일 동안 알을 품는다. 어치가 붉은 배 새매의 둥지를 찾아냈다. 호시탐탐 둥지의 알을 노리는 어치. 어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붉은 배 새매 둥지로 날아든다. 다행히 어미가 바로 돌아왔다. 어치는 맹금류인 붉은 배 새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어치의 등장에 불안해진 어미. 주변 경계를 강화한다. 알을 노리는 녀석이 어딘가에 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위험을 감지한 어미는 알의 부화를 서두른다. 첫 번째 둥지 공격에 실패한 어치. 기억력이 좋은 어치는 오늘 알을 본 자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뜸했던 창덕궁 후원에 울창한 숲이 생겨났다. 먹이 사슬을 이루는 동물 세계의 긴장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숨죽인 참개구리 한 마리. 담장에는 참개구리의 천적 누룩뱀이 도사리고 있다. 누룩뱀의 천적이자 독사까지 잡아먹는 쪽제비도 모습을 드러냈다. 뭔가에 쫓기는 듯 쪽제비의 눈빛이 불안하다. 쪽제비는 새끼 한 마리를 입에 물고 금세 사라진다. 며칠 후 붉은 배 새매 새끼들이 무사히 부화에 성공했다. 어미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준다. 사냥한 고기를 잘게 찢어 새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어미. 갓 태어난 새끼들 입에 일일이 넣어주는 모습이 정겹다. 녀석들이 서로 달라고 보챈다. 어미는 새끼들의 왕성한 식욕을 감당하기 위해 한동안 바빠질 것이다.
비바람에 나무가 휘청거린다. 심상치 않은 날씨 변화에 붉은 배 샘의 어미가 긴장한다. 서둘러 나뭇잎으로 새끼들을 덮어주는 어미. 지금은 먹이보다도 새끼의 목숨이 위험하다. 행여 날아갈까? 어미는 어린 새끼들을 품고 안는다. 그러나 몰아치는 거센 비바람에 둥지마저 위태로운 상황. 어미의 몸도 휘청거린다. 바람은 둥지도 날려버릴 기세다. 바람에 맞선 붉은 배 샘의 어미는 새끼들을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는다. 붉은 배 샘의 어미는 결국 새끼들을 지켜냈다. 어미가 새끼들의 먹이 사냥을 나가자 곧바로 어치가 들이닥친다. 난데없는 어치의 공격에 붉은 배 샘의 새끼들이 속수무책 당한다. 어치와 같은 참나무에 둥지를 튼 맹금류의 새끼. 어치는 더 크기 전에 화근을 없애려는 것이다. 어치가 새끼 한 마리를 물고 서둘러 사라진다. 나머지 새끼들도 살아날 가망은 없어 보인다. 이제야 사냥 나갔던 어미가 돌아온다. 그러나 새끼들은 이미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다.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붉은 배 샘의 어미. 죽은 새끼들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 여기 또 한 무리의 생명들이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풀숲에서 막 깨어난 꿩 새끼들이다.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 구경에 나선 꿩 새끼들. 어미 꿩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중이다. 그런데 그만 배수로에 빠지고 만다. 자식들의 위험을 감지한 듯 어미가 경계태세를 갖춘다. 어린 새끼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배수로는 새끼들이 뛰어넘기에 너무 높다. 안간힘을 써보지만 새끼들에겐 역부족이다. 게다가 배수로는 정원의 포식자 까치의 영역이다. 어미 꿩은 침착하게 새끼들을 불러 모은다. 새끼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까치. 그러나 어미 꿩을 발견하곤 조용히 돌아선다. 덩치 큰 어미 꿩은 까치로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상대다. 어미의 눈속임 덕분에 어린 새끼들은 위험을 한 곱이 넘겼다. 곧이어 고양이까지 나타난다. 어미가 용감하게 고양이 곁에서 뛰어오른다. 고양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다. 고양이 눈에 띄면 새끼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새끼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양이를 유인하는 어미꿩. 드디어 어미의 유인 전략이 성공한다. 한편 지켜보던 까치가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 까치는 홀로 남겨진 꿩 새끼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간다. 대항할 힘이 없는 어린 꿩들. 두려움에 떨며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숨통을 조이는 까치. 재빨리 물고 사라진다. 잠시 후 힘겹게 고양이를 따돌린 어미꿩이 배수로로 돌아왔다. 그러나 새끼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 어린 새끼들의 행방을 알 리 없는 어미. 사라진 새끼들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떤 어미는 새끼들의 안전한 부화를 위해 높은 나무 틈새에 둥지를 튼다. 이제 막 태어난 원앙 새끼들이다. 녀석들은 부화 후 곧바로 둥지를 떠나야 한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어미가 먼저 둥지 밖으로 나선다. 새끼들을 유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이제 새끼들 차례다. 태어난 지 만 하루밖에 안 된 새끼들은 빨리 어미의 소리를 따라 나서야 한다. 제 키를 훌쩍 넘는 둥지를 뛰어오른다.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접한 녀석들. 3m 높이에서 겁없이 바닥으로 뛰어내린다. 다행히 낙엽 쌓인 푹신한 흙에 떨어진 원앙 새끼들은 어미의 소리를 쫓아 뛰어간다. 세상을 향한 원앙 새끼들의 첫 걸음마가 시작됐다. 따스한 햇살 아래 발걸음을 재촉하는 녀석들. 그러나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연못으로 가는 길에 이들을 노리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미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원앙 가족. 마침내 원앙 가족은 안전한 곳에 도착한다. 연못에 입수하면 일단 안심이다. 공격 기회를 놓친 까치가 주변을 배회한다. 물을 싫어하는 까치는 이제 새끼를 공격할 수 없다. 어미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세상으로 나온 원앙 새끼들은 이제 연못을 마음껏 헤엄치며 이 숲의 새로운 주인으로 자라날 것이다. 드넓은 초원, 여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야생의 사냥꾼 여우. 이새를 최고로 키워내는 그들만의 전략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멸종된 여우. 몽골의 초원에선 야생의 사냥꾼으로 자주 눈에 띈다. 야행성인 여우는 낮에는 보통 숨어 지낸다. 낮 동안 새끼들은 굴 속에 있고 어미는 근처 풀숲이나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다.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어미. 드디어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어미는 새끼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어미는 먼저 발달된 후각으로 굴 주변의 냄새를 맡는다. 낮 동안 침입자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어미가 신호를 보낸다. 그제야 새끼들도 굴 속에서 뛰어나온다. 생후 1, 2개월 된 새끼 여우들. 녀석들은 이 시기에 독립해서 살아남기 위한 거의 모든 기술을 습득한다. 양육은 전적으로 어미 몫이다. 사냥 기술이 뛰어난 붉은 여우는 새끼를 키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새끼 여우 한 마리가 굴을 파기 시작한다. 어린 녀석이 제법 솜씨가 좋아 보인다. 새끼가 파놓은 굴을 꼼꼼히 살펴보는 어미. 새끼의 볼을 간지럽힌다. 일종의 칭찬인 셈이다. 며칠 후 어미가 새끼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새끼에게 점프 훈련을 시키는 중이다. 점프 기술은 야생의 사냥꾼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어미는 거친 훈련 방식을 통해 새끼에게 사냥을 독려한다. 서서히 독립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한창 자랄 시기, 배가 고픈 녀석은 곤충들을 잡아먹는다. 곤충은 녀석의 좋은 간식거리이자 사냥 실습 대상이다. 생후 2개월이 지나자 새끼 여우들의 굴박 생활이 잦아진다. 먹잇감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새끼들 간의 신경전 또한 치열하다. 서로의 경쟁을 통해 새끼들은 힘과 근육을 키우고 사냥 기술을 익힌다. 점점 과격해지는 여우 형제의 먹이 싸움. 그러나 어미는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다. 새끼들의 경쟁을 그저 지켜볼 뿐이다. 이것이 야생의 사냥꾼으로 키우기 위한 어미의 양육 방식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형제 간 서열도 자연스레 형성된다. 어미는 경쟁에서 이긴 녀석의 얼굴을 부빈다. 새끼의 사기를 북돋는 것이다. 사냥감이 많은 야생의 초원은 여우에게 좋은 사냥터다. 사냥 나갔던 코르상 여우 수컷이 돌아왔다. 수컷이 물고 있는 것은 새끼 마못. 오늘은 마못 한 마리를 사냥하는 데 성공한 모양이다. 새끼들의 먹성이 좋은 시기. 수컷은 먹이를 구하느라 눈코 틀 새가 없다. 어미가 풀숲을 뒤져 뭔가를 입에 물었다. 살림꾼인 어미는 남은 사냥감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온다. 그런데 어미는 곧바로 새끼에게 먹이를 전해주지 않는다. 먹이를 달라고 졸라대는 새끼를 뿌리치고만 있다. 한참을 애태우고 나서야 먹이를 내주는 어미. 새끼가 굴에서 점점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 중이다. 어미의 독특한 양육 방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새끼를 핥아주고 깨물어주는 것도 어미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이런 자극들은 새끼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성장을 돕는다. 새끼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 어미 여우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사냥수를 익히는 동안에는 새끼들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초원에는 어린 새끼를 노리는 천적도 있다. 그때였다. 검독술이다. 천적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린 여우. 결국 꼼짝없이 당한다. 검독수리의 기습 공격에 지상의 어린 사냥꾼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만다. 안타깝게 불러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어미도 하늘을 나는 검독수리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고된 성장통을 이겨낸 새끼 여우. 이제는 혼자서도 굴박 나들이에 나선다. 새끼들은 서로 뒤엉켜 놀면서 근육을 키우고 사냥 기술을 익힌다. 점차 독립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세월이 흘러 새끼 여우는 어엿한 사냥꾼으로 성장했다. 어미에게서 전수받은 사냥 기술을 토대로 녀석은 초원의 최고 사냥꾼으로 우뚝 설 것이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기암 절벽. 수십 종의 새들이 공동 서식하고 있다. 열애 중인 쇠가마오지 한 쌍. 이 모습을 매 한 마리가 지켜본다. 맹금류인 매는 새들이 많이 모이는 바닷가 근처에 서식처를 정한다. 이른 봄, 무리지어 이동하는 철새들은 매의 표적이 된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무리 속으로 진격하는 매. 일단 목표물을 정하면 무서운 속도로 급강하한다. 시속 300km. 지구상 동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속력으로 내달린다. 매의 초고속 기습 공격에 무리 속의 새 한 마리가 꼼짝없이 당한다. 놀라운 사냥수를 가진 매의 발톱 아래 속절없이 붙잡힌 것이다. 사냥에 성공한 수컷이 먹이를 물고 암컷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벌써 암컷이 마중 나와 있다. 한순간 발톱에 쥐고 있던 먹잇감을 입으로 옮겨무는 공중묘기를 부리는 수컷. 암컷에게 먹이를 전달하는 중이다. 수컷이 떨군 먹잇감을 공중에서 정확하게 낚아채는 암컷. 이런 식으로 수컷이 사냥해온 먹잇감은 곧바로 암컷에게 전달된다. 매가 둥지를 튼 곳은 바닷가 험준한 절벽. 암컷은 수컷에게 건네받은 먹이를 새끼에게 먹이는 중이다. 어미는 먹기 좋게 조금씩 쪼개주는 배려도 잊지 않는다. 보송보송한 털을 가진 새끼매는 매의 후예라고 보여지지 않을 만큼 작고 하얗다. 그러나 눈빛만은 어미를 꼭 닮았다. 새끼매의 왕성한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미의 먹이 사냥에 잦아진다. 매의 시력은 사람의 8배. 먹잇감을 포착하면 웬만해서 놓치는 법이 없다.
갈매기 한 마리를 낚아챈 어미. 서둘러 둥지에 돌아온다. 이번에는 먹이를 통째로 건네준다. 흰털이 듬성듬성 남았을 뿐 새끼매는 어느새 매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 절벽을 따라 피어난 안개가 짙다. 새끼매가 어미에게 먹이를 보챈다. 그러나 안개가 심한 날은 먹이 사냥이 쉽지 않다. 사정을 알 리 없는 녀석이 계속 어미를 다그친다. 자식의 재촉에 어미매는 결국 먹이 사냥에 나선다. 제법 매의 풍채가 느껴지는 새끼매. 어미는 이제 서서히 새끼를 둥지 밖으로 유인한다. 비행 연습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새끼매의 첫 걸음마가 시작됐다. 막 둥지를 빠져나온 어린 매는 겨우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조금씩 걸어서 갈매기들의 서식처까지 나왔던 어린 매. 그만 갈매기의 공격을 받고 만다. 갈매기의 위협적인 공격은 새끼매가 감당하기에는 아직 벅차다.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어린 매에게는 바람도 위협적이다. 그러나 하늘을 날기 위해선 바람과도 맞서야 한다. 드디어 녀석의 첫 번째 비행. 첫 비행은 성공적이다. 어미가 유도 비행을 하며 비행 기술을 가르친다. 머지않아 새끼매는 어미매의 멋진 비행 실력과 사냥 기술까지도 전수받을 것이다. 새끼매는 첫 비행 축하 선물로 살아있는 먹이를 받았다. 그 여세를 몰아 다시 한번 날개를 가다듬는 새끼매. 이제는 바람도 두렵지 않다. 새끼매가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녀석은 용맹스런 매의 후예답게 하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른 봄, 오직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생명이 있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낸 큰 가시고기. 산란을 앞두고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왔다. 수심이 깊은 수초지대. 큰 가시고기 수컷이 이곳을 산란처로 정했다. 주둥이로 모래를 파서 뱉어내기를 수십 차례. 녀석은 둥지를 틀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는 중이다. 둥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암컷 한 마리가 미리 와서 기다린다. 암컷의 배가 제법 불룩하다. 산란 시기가 임박한 것이다. 암컷이 알을 품은 배를 들어 보인다. 수컷의 시선을 끌기 위한 행동이다.
이번에는 온몸을 바르르 떨면서 수컷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친다. 둥지 만드는 게 시급하다. 구덩이를 다 판 수컷은 수초 가닥을 물어 나른다. 둥지를 엮기 위해서다. 수컷은 본능적으로 둥지 엮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먼저 수초의 무거운 부분을 밑으로 보내고 가는 줄기로 지붕을 엮는다.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견고하다는 건축 원리를 녀석은 이미 알고 있다. 강의 수초가 어느 정도 심어지자 녀석은 주변 청소에 들어간다. 그리고 점액질을 분비해 둥지를 엮기 시작한다. 점액질은 접착성이 매우 강해 둥지를 튼튼하게 엮는 역할을 한다. 몇 차례 더 마감 손질을 한 후 둥지가 완성됐다. 둥지 틀기는 온전히 수컷의 몫이다. 드디어 신부를 맞이할 차례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진다. 또 다른 암컷이 찾아온 것이다. 암컷이 2마리로 늘어나면서 누구를 신부로 맞이할까? 수컷은 잠시 망설인다. 결국 먼저 와서 오래 기다린 암컷을 선택한다. 암컷의 산란은 둥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즉시 이루어진다. 수컷이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산란을 돕는다. 산란이 끝난 직후 녀석은 또 다른 암컷을 데려온다. 2번째 산란이다.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알은 약 300개. 큰 가시고기 수컷은 보다 많은 새끼를 키우기 위해 한 둥지에 여러 마리의 암컷을 맞이한다. 산란이 끝나자 수컷은 즉시 정액을 방사해 알을 수정시킨다. 며칠 후 큰 가시고기의 둥지를 다시 찾았다. 새끼들의 부화율을 높이기 위한 수컷의 노력은 극진하다. 먼저 갈대잎으로 둥지 주변을 완벽하게 위장한다. 알 냄새가 주변에 번져나가지 않도록 위장막을 치는 것이다. 수컷은 자신의 머리만한 돌을 물어나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둥지를 완전히 위장한 후 큰 가시고기는 부채질을 시작한다. 둥지 안으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 무렵 수컷의 아가미와 배 주변이 서서히 붉게 변한다. 알을 지키기 위한 보호색의 일종이다. 지극정성으로 알을 돌보는 수컷. 그런데 난데없이 둥지 밖으로 알을 꺼낸다. 둥지 안쪽의 알들이 새물을 공급받도록 알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다. 이때 수컷은 알 위에 점액질을 분비한다. 점액질은 알들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알들에게 골고루 새물을 쏘이고 나면 다시 둥지 안으로 알을 밀어넣는다. 큰 가시고기 수컷이 알을 돌보는 일은 종족 보존의 본능 그 이상이다. 밤이 되면 수컷은 더욱 바빠진다. 알을 노리는 녀석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직 산란을 못한 암컷이 알을 훔치려다 수컷에게 쫓겨난다. 밤에는 알을 습격하는 육식성 고기들이 자주 출몰한다. 그래서 아비는 밤이면 등가시를 세우고 경계태세를 풀지 않는다. 부화를 기다리는 알들, 산란한 시차에 따라 성장 속도가 제각각이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된다. 먼저 부화한 새끼가 둥지 밖으로 튀어나오자 아비는 즉시 둥지로 몰아넣는다. 아직 새끼들의 바깥 출입은 금물이다. 부화가 진행 중인 알들. 그런데 아비가 부화하는 알들을 주둥이로 치대고 몸으로 누른다. 알집을 눌러서 터뜨려주는 것이다. 큰 가시고기는 새끼들의 부화도 아비가 도와준다. 일단 부화가 시작되면 아비는 더욱 바빠진다. 알이 부화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화 3일째, 깨어난 새끼들이 둥지 사이로 헤엄쳐 다닌다. 그 와중에도 아비는 둥지를 헐고 쉴 틈 없이 부채질을 한다. 둥지 안쪽에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알들이 있다.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부채질을 하는 수컷. 지느러미도 점점 힘이 빠진다. 새끼를 모두 탄생시킨 지 5일째, 아비가 힘없이 가라앉는다. 둥지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끼를 모두 키워내기까지 지난 보름 동안 녀석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오로지 새끼를 부화시키고 지키는 데 있는 힘을 다 바친 큰 가시고기. 그의 아비가 그랬듯 자신도 아비의 역할을 다하고 장엄하게 생을 마감한다. 다음 날 새끼들이 아비의 주검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는 죽어서도 자신의 육신을 새끼들에게 기꺼이 내준다. 이것이 가시고기 아비의 헌신적인 사랑법이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새끼들은 바다로 떠날 채비를 한다. 그리고 이듬해 봄,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자식을 품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귀향할 것이다. 온갖 생명들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바다. 깊은 바닷속은 자연의 순리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품속 같다. 바닷속 생물들은 그 모양새가 다르듯 새끼 낳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 바다의 붕어라 불리는 망상어. 새끼 낳을 준비가 한창이다. 만삭인 어미의 배가 제법 불룩하다. 소심 30m 내외. 얕은 바다를 무리지어 다니는 망상어는 겨울에 교미를 한 후 5개월 만에 새끼를 낳는다.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망상어는 알 대신 새끼를 낳는 난태생 어류다. 알을 뱃속에 낳아 부화시킨 다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뱃속에서 새끼를 키운다. 이제 만삭이 된 암컷은 산란관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
곧 새끼 나올 때가 됐다는 신호다. 마침내 어미가 새끼를 낳기 시작한다. 어미는 바닷속을 유영하며 새끼가 뱃속에서 물속으로 순조롭게 나오도록 돕는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어미는 새끼를 낳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새끼들은 어미 뱃속에서 5개월 동안 머물며 어미의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리고 완전히 성장한 어류의 모습으로 어미 몸을 빠져나온다.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어미 곁을 떠나 자유롭게 헤엄친다. 그러나 새끼를 낳은 후 어미의 일생은 끝이 난다. 새끼를 품고 있는 5개월 동안 모든 힘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새끼를 낳은 후 망상어 어미가 마지막 사투를 벌인다. 그러나 몸을 뒤집을 힘조차 없다. 어미는 끝내 최후를 맞았다. 때로는 숨이 채 끊어지기도 전 다른 어류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문어는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망상어를 집어삼킨다. 망상어 새끼가 태어난 곳에는 어김없이 죽은 어미가 발견된다. 그렇게 죽은 어미의 육신은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먹고 먹히는 대자연의 순환이다. 모진 어미의 산곳 속에 태어난 망상어 새끼들은 이제 이 바다를 마음껏 헤엄친다. 바다풀이 무성한 암초지대와 풍부한 먹이가 있는 바다에서 망상어 새끼들은 또 다른 세대를 이어가게 된다. 그리고 어미가 그랬듯 본능적으로 새끼를 품고 탄생시킨 후 그들도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그 종류만큼 사는 곳도 다양하다. 호숫가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 청호반새가 둥지를 틀었다. 호수가 가파른 흙벽, 청호반새가 구멍을 판다. 벼랑에 온몸을 던지는 청호반새, 둥지를 짓는 중이다. 둥지를 짓는 동안 청호반새는 몇 번이고 몸을 씻고 깃털을 가다듬는다. 깃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다. 청호반새는 시야가 막힘없이 트여 있어야 둥지를 트는 새다. 흙벽에 구멍을 트는 이유는 종을 안전하게 번식시키기 위한 독특한 생존 방식이다. 가파른 흙벽과 물가를 오가기를 수차례. 굴속 깊은 곳에서 청호반새 새끼가 태어났다. 새끼들이 깨어나면 어미새는 부지런히 먹이를 나른다. 다행히 새끼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호숫가의 지천이다.
청어반새 어미가 오랜 경험으로 만든 은밀한 둥지 안에서 새끼들이 마음 놓고 자라난다. 벼랑 속 둥지는 천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안전지대다. 동남아에서 겨울을 나고 매년 5월이면 우리나라를 찾는 여름철새 청어반새. 풍성한 먹이와 둥지를 지을 곳이 있는 호수는 청어반새에게 새끼를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천혜의 환경 속에서 오직 새끼 키우기에 여념이 없는 청어반새. 어미의 탁월한 선택으로 새끼들은 부족함 없이 자란다. 그리고 어미의 든든한 둥지는 새로운 생명들을 계속해서 키워낼 것이다. 청어반새와는 달리 살던 곳을 떠나 인공의 독특한 구조물에 집을 지은 어미새가 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산속의 간이 화장실. 소변기 위 꽃장식에 여름철새인 큰 유리새가 둥지를 틀었다. 여름철 계곡을 끼고 있는 숲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큰 유리새는 암수가 함께 생활한다. 번식철, 수컷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암컷을 부른다. 노랫소리에 이끌린 암컷이 수컷을 따라 나서면 부부가 되는 것이다. 얼마 후 화장실 둥지에는 건강한 큰 유리새 새끼 3마리가 태어났다. 갓 깨어나 눈도 뜨지 못한다. 큰 유리새 부부는 화장실과 숲을 오가며 새끼를 키운다. 먼저 큰 유리새 수컷이 나방을 물고 왔다. 큰 유리새는 주로 수컷이 새끼를 키운다. 녀석들이 더 달라고 아우성이다. 이번에는 어미가 먹잇감을 잡아왔다. 어린 새끼는 먹이를 제대로 삼키지 못한다. 어미가 먹이를 다시 새끼 입안으로 넣어준다. 그리곤 새끼의 배설물을 자신의 입으로 받아낸다. 생명을 키우는 일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접근하자 큰 유리새가 예민해진다. 수컷은 사람들이 떠난 뒤에야 새끼들이 있는 둥지로 돌아온다. 아비의 보살핌 속에 녀석들의 먹성이 부쩍 좋아졌다. 보름 후 화장실 앞 전선 위에서 큰 유리새 암컷이 먹이를 물고 새끼들의 집 떠나기를 재촉한다. 녀석들은 이제 둥지를 떠나 숲으로 독립해야 한다. 어미의 재촉에 서두르다가 새끼 한 마리가 화장실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다치진 않은 모양이다. 녀석은 얼른 화장실을 벗어나 어미 소리가 나는 숲으로 가야 한다. 둥지에는 아직 2마리가 남아있다. 어미가 유인을 하건만 쉽게 나서지 못한다. 화장실을 벗어난 한 마리가 숲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친다. 용기 있게 둥지를 나선 큰 유리새 한 마리. 그러나 숲으로 난 길은 아직 낯설기만 하다. 나머지 2 녀석들을 유인하기 위한 어미의 유혹은 계속된다.
마침내 두 번째 녀석이 날 준비를 한다. 녀석은 떨어지지 않고 제대로 나뭇가지에 앉았다. 혼자 남은 셋째. 어미를 불러도 응답이 없자 용기를 내어 마침내 날아오른다. 도심 한가운데 황조롱이가 떴다. 황조롱이는 쥐나 작은 새를 주식으로 살아가는 맥과의 맹금류다. 순간 하강 능력이 탁월한 황조롱이 빠르고 정확하게 먹이를 낚아챘다. 돌쥐를 사냥한 황조롱이가 먹이를 운반한 곳은 팔당대교 교가. 다리에 다다른 황조롱이는 잠시 주변을 살피고 둥지로 들어간다. 다리 교각 아슬아슬한 모퉁이에 황조롱이 새끼들이 자라고 있다. 황조롱이 어미는 도심 다리에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실어 나른다. 빌딩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시에서도 황조롱이는 뛰어난 적응력으로 살아남았다. 다른 맹금류들과는 달리 넓은 들판이 아니더라도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먹잇감만 있으면 생존이 가능하다. 황조롱이가 선택한 곳은 빌딩 꼭대기에 걸린 아크릴 간판. 새끼를 낳고 키울 안전한 둥지털을 찾기가 그만큼 힘들었던 것이다. 황조롱이의 사냥터는 도시의 인공습지. 새끼들을 위해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야 한다. 이곳에서도 황조롱이의 정지비행 마술은 화려하게 펼쳐진다. 순식간에 먹잇감을 잡아서 낚아올리는 황조롱이.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다. 도시의 빌딩 숲은 황조롱이에게 둥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명적이다. 황조롱이는 빌딩의 유리벽을 인공 구조물로 인식하지 못한다. 투명하게 반사되는 유리벽을 또 다른 공간으로 인식하고 통과하려는 것이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대형 유리벽은 황조롱이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장벽이다. 유리벽에 충돌하는 순간 꼬리깃을 다치게 되면 정지 비행 능력을 상실한다. 황조롱이는 도시의 빌딩 숲에서 생명을 담보로 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황조롱이의 위험한 사냥법은 계속된다.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 날개짓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도시를 둥지로 선택한 황조롱이는 세상에 순응하여 사는 법을 안다. 뛰어난 사냥술을 가진 어미는 지금까지 그랬듯 새끼들을 극진히 보살필 것이다. 환경을 이겨내고 천적을 물리치는 어미의 힘. 그 속에는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 그 이상의 야생의 모정이 숨쉬고 있다.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는 어미의 삶. 모성은 거대한 야생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대자연의 근원인 것이다.